안녕하십니까.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댓글, 그리고 설명이 꼭 동영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댓글을 골라 방송해 드리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자주 올려주시죠. 선생님, 신약사주일 경우 일지와 같은 세운이 들어오면 좋은 편이고 신강사주일수록 일지와 같은 세운이 오면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 댓글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약사주면은 나하고 같은 오행이나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나한테 힘을 주니까 좋다. 그 다음에 강한 사주들은 나하고 같은 오행이나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귀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냐는 질문이신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요런 사주를 보자고요. 요런 사주, 이 사주를 보면은 작은 물로 태어났는데 온 곳에 불하고 흙들이, 큰 흙, 작은 흙들이 있어서 이 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 주는 오행이라고는 해수 큰 물밖에 없어서 사주가 약해졌어요. 그러니 이 사주는 현재 용신은 해수고 아니면 운에서 물이나 쇠를 받으면 좋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인 세운이 오면, 물운이 오면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주에서는 운에서 물이 오게 되면 안 좋아요. 왜? 이 사주에 흙기운이 너무 많아요. 흙이 많기 때문에 물이 오게 되면 이 흙들이 물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도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이 큰 물이 오게 되면 이 흙하고 물하고 또 전쟁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운수가. 이 사주에서는 새 운만이 좋은 운이 돼요. 왜? 이 많은 흙을 갖다가 쇠가 설기를 해서 물에게 힘을 주는 유통도 되고 힘도 주고, 그래서 쇠운이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주는 이 쇠운만이 운기를 제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운에서 예를 들어서 개해가 들어왔다, 또 아니면 임자가 들어왔다 했을 때는 좋지가 않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 흙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쇠운만이, 쇠기운이 들어왔을 때만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이 순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약한 사주는 일주 운이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운기 보는 법을 강의를 하고 싶어도 너무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다신약이면 비겁운이 좋다, 아니면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운이 좋다, 뭐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안 맞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 사주를 풀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어떤 운이 좋습니다, 어떤 운이 좋습니다 하고 설명해 드린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보편적인 운기 적용하는 법을 제가 강의도 안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주든 강한 사주든 일주가 좋다 나쁘다, 일주운이 들어왔을 때 좋다 나쁘다는 일적이라 말씀을 좋다 나쁘다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장문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선생님, 위 사주 첫 번째 명식에서 대운 식상인 나무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운이 다하는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하시겠죠? 사주의학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인성 얘기요.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본인이 물로 태어났는데 인성이 발달하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많아서 사주가 강해졌는데, 이 불은 나무에 생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생수, 수생, 목이 없어서 목생화, 하생토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나무가 없어서 유통이 안 되고 있어서 운에서 나무가 오면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운에서 나무가 40대 때 온다는 얘기예요. 50대 때 참. 그랬을 때 이 나무가 들어왔을 때 운이 좋아지는데, 이 운이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하냐, 운이 안 좋아지냐? 당연히 이제 운이 안 좋아지겠죠. 운이 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학문성이 상당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학문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운이 와가지고 나무 운이 와서 어떤 거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시간 강사인데 전임 교수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직업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 나무가 나가버리면은 교수직에서 잘리냐?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교수가 됐던 공무원이 됐던 직업 안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직종은 꾸준히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운이 나갔다 해서 운이 나쁜 운이 들어오게 되면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직업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되면은 직업 안정이 되면 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재물적인 안정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이 없고 직업이 불안정한 것보다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운기가 좀 안 좋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굴곡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를 볼 때 이 사람이 원판에서 어느 정도 학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문을 이루고 난 뒤에 운이 나쁜 운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직업 안정이 되게 되면 그만큼 굴곡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는 걸 아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학생 때 젊은 사람들 보면 학생 때 학업운이 얼마나 학문발을 받는지 그것도 잘 봐가지고 그 학문발로 인해서 자기가 운이 조금 안 좋더라도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래도 인생에 굴곡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대운을 볼 때 좋다 안 좋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운에서 얼마나 성과를 이뤄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나쁜 운에서도 크게 나쁜 운이 작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이네요. 진실의 누님께서 또 보내주신 거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위명제의 경우 인신충이 되어 인목이 병화를 돕는 편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질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인상세의 느낌이 더 진한 사주 같아요. 그리고 식상이 약한데 불과 금의 전쟁이 나서 유통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신금의 무토로만 통관이 되는 건지요. 무토가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 힘도 없어 보이네요 라는 질문 주었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이해가 가겠죠. 얼마 전에 올렸던 사주입니다. 헛방 이야기인데 제다 신약으로 잘못 알고 뭐 통변했다는 얘기인데, 이분 설명이 뭐냐면은 이 인목과 신금이 인신충으로 해서 이 인목이 깨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신충은 피했네요. 왜? 이 자수 해수가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은 물을 생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극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신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목이 충분히 병화를 돕고 있네요. 자, 이 사주가 관이 상당히 강해요. 해수, 자수, 신중에 임수까지 있어서 금생수까지 받으니까 관살 맞은 사주도 되고, 그 다음에 재가 상당히 많죠. 쇠가 많기 때문에 재다 신약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어떻게 재물을 벌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시고 질문이시고, 불과 쇠가 전쟁을 하지 않느냐, 바로 흙의 유통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중에 무토도 있고 인목 안에 무토가 있지만 그래도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쇠하고 나하고 전쟁하는 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유통시켜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무튼 본인의 힘이 약해가지고 재다신약이 된 거는 맞고요. 관인상생? 관인상생도 이 많은 물을 갖다 빨아들인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재다신약은 재물운이 약하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본인이 적기 때문에 자꾸 재물을 질려고 하면은 재물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다신약으로 신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재다신약 사주는 절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투기를 한다든가 위험한 투자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백전백패라는 얘기. 이게 재물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설명했다시피 요리사라는 직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태국 정통 요리. 이 인목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 요리라는 전문성이죠. 예기. 또 이게 학문이죠. 꼭 정통 공부만 공부가 아니죠.
요리도 공부단이에요. 학문이단 얘기예요. 학문을 쫓아가고 또 편인이 발달된 사람들은 감성이 뛰어나서 아트적인 감각이 있어서 요리 감각도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의 전문성을 치고 전문성을 갖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아간 거 아니죠. 음식이라는 전문성, 학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분은 이 많은 재물을 갖다가 쫓아가지 않고 학문을 택했기 때문에 요리라는 그 전문성, 편인의 성분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재물의 흉을 갖다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재물운을 볼 때 꼭 이 재성을 가지고 보면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장점, 요즘 현대사에서는 돈 벌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부를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는데, 단지 제다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 없이 그냥 남들이 호프집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호프집을 한다든가, 뭐 남들이 PC방 잘 된다고 그러니까 PC방을 따라간다든가 이러면은 이 사주는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리라는 자기 전문성이 있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힘들더라도 혼자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 한 사람만 두고 얼마든지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사주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없으면은 남을,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들어다 보면 그 사람이 말썽 부리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 굴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고, 재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재물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의 장점을 꼭 찾아가지고 그 길로 가면은 꼭 제다신약이다 하더라도 재물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점. 그래서 그 사주에서 재물운을 꼭 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헛방이야기에서 이 사주를 올렸던 겁니다. 아셨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